상시벽 흐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잠수함 2척을 러시아에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가면 갈수록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는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파탄한 미러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요구하며 8월 8일까지 휴전을 하라고 러시아에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에 고강도 관세를 물리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는데요. 지금까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8월 8일 관세 부과 시점이 다가오자 견해를 내놨습니다.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을 거부한 것이었죠.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평화를 위한 조건을 분명히 제시했다며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2024년 6월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러시아 점령진의 우크라이나군 철수, 서방 제재 해제 등을 휴전 조건으로 내건 바가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러한 조건을 그대로 요구했죠. 그러면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날선 비난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를 떠올려야 한다면서 구소련의 자동 핵공격 시스템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데드엔드의 경우에는 적의 공격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지도부가 무너졌을 경우 핵미사일을 자동으로 발사하도록 설계된 명령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물리고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라고 요구하니까 핵 위협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었죠. 사실 이전까지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꾸준히 핵카드를 언급하며 서방을 위협하곤 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국가안보 부의장이 공개적으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거나 핵무기 운용 훈련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심리전을 벌여왔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더욱 우호적인 행동을 나서게 되었는데요. 러시아도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그동안 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자제하며 군사적 긴장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 관점에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지가 되니까요.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게 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강도를 높이니까 바로 러시아가 핵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을 비웃듯이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그만하라고 요구하니까 바로 우크라이나의 공습을 때려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8월 1일에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인하여 최소 26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도 159명이나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린이도 상당수 있었는데요. 키이우시는 8월 1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자주 보이곤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러시아에 한없이 스윗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계속해서 비난을 가하는 모습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8월 1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향해 다루기 힘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이우와 여러 도시에서 폭탄이 터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을 때 푸틴 대통령이 전부 가져가려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이러한 공습이 이루어지자 러시아가 하는 행동은 역겹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를 대상으로 역겹다고 표현한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어떻게 보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여 핵잠수함 2대를 러시아 인근 적절한 곳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업로드한 것입니다. 물론 이 핵잠수함 배치 내용 자체가 이례적인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핵잠수함 71척 중 20여 척은 항시 해상에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이러한 핵잠수함들은 정기적으로 러시아 인근 지역으로 이동시키곤 해서요. 핵잠수함 배치 자체가 그리 놀랄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걸 공개적으로 언급한 게 매우 이례적이죠. 영국 더 타임스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행동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핵잠수함은 항상 러시아 인근에 배치 중이지만 이것을 말로 꺼냈다는 것 자체가 한번 해보자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요. 지금 미러 관계는 엄청난 군사적 긴장 상태에 진입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 파탄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로 미러 간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을 겁니다. 엄청 낮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핵무장을 한 초강대국이기도 하고 두 국가가 전쟁하는 순간 제3차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이거라는 수뇌부들이 전쟁할 리가 없죠. 아무리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푸틴 대통령이어도 이들도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쟁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은 앞으로 훨씬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발트해, 흑해, 북극해 등 러시아 인근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에서는 이미 양측 정찰기간의 근접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레이저 포인터 조준, 전자기 교란, 전투기의 저공 위협 비행, 고속 접근 및 급 회피기동과 같은 행위들이 더 자주 목격될 수 있을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하죠. 또 러시아가 폭격기나 공군기를 활용해서 미국 본토에 근접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뿐만 아니라 바다 아래에서도 소나 주파수 간섭, 음파 방출을 통한 위협, 해적 케이블 결단 등의 비군사적 충돌 시도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미국과 러시아 모두
모두 자국 내 강경파의 압박을 받게 되고 군사 대응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여야 하는 정치적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많으면 많아졌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갈등의 고조는 단지 군사적 충돌 위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외교, 지형, 에너지 시장 전반에 걸쳐 거대한 파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조용한 폭풍전야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의 이러한 압박을 외교를 통해서 풀어나가려는 모습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두 개의 뉴스가 떴습니다. 바로 인도와 라오스죠.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이 인도에 압박을 넣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감축하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인 줄 알았는데요, 새롭게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 버려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러시아 원유 구매 정책에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인도와 러시아는 오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제3국의 관점에서 볼 사안이 아니라며 미국의 압박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압박 정책 중 가장 큰 것이 제3국이 러시아의 제품이나 자원, 에너지 등을 구매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대놓고 반대 의사를 밝혀버렸죠. 러시아가 뒤에서 도와준 것도 어느 정도 보이는데요,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원유 구매를 대폭 늘렸습니다. 값싼 가격으로 많은 원유를 구매할 수 있으니 인도로서는 너무 좋은 상황이었죠. 현재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러시아 원유 수입국인데요, 하루에 200만 배럴이 넘는 양을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산은 인도 전체 원유 수입량의 3분의 1이 넘을 정도였죠. 그런데 인도가 미국에 반기를 들면서 계속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또 라오스도 러시아와의 밀착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7월 31일에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통룬 시술리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라오스와 중국을 경유하는 철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라오스군 5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이 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라오스와 러시아 간의 밀착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러시아는 라오스와의 에너지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체결된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합의는 라오스 경제에 저렴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발언하기도 했죠. 러시아는 계속해서 제3세계나 권위주의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러시아가 두 손 다 들고 항복하려면요 촘촘하게 봉쇄해야 합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안 먹히는 이유도요, 러시아와의 모든 거래를 끊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힘들기도 한데요, 러시아가 다른 나라와의 거래나 협력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러시아 압박도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미국도 바보가 아닌지라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른 카드를 꺼내서 또 러시아를 압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바로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중국은 이번 미러 갈등을 자세히 주시하면서 자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군사훈련을 공동 실시했으며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는 틈을 타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과 안보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다자외교 전략이 계속되면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냉전, 아니 그보다 더 위험한 불확실한 열전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으로 응수하고 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조롱하고 있으며 그 한가운데에는 수많은 민간인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8월 8일 정말 아무 일도 없을까요? 아니면 세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파탄난 미러 관계의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